옷장 서랍 및 두 번째 휴대폰. 안녕하세요. 제가 겪은 엄청난 일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논과 밭을 일구며 농부로 살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을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농사 지으며 저를 키우셨죠. 부족함 없도록 애써주신 아버지를 보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저에게 집 한 채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께 말했어요.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보고 크게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성실함이라고요. 저도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집 마련하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결혼하면 혼자 계실 아버지가 너무 걱정됐어요. 그러다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노인학교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놀랐지만 한편으로 마음 한켠이 놓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신혼생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느 날 저는 거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저예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이번에 담근 김치도 가져갈게요. 당연히 제가 챙겨드려야죠. 아내는 전화를 끊고 이번 주말에 아버님 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갈까 물어보니 혼자 가도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3년째 아내는 늘 한결같았어요. 바쁜 저 대신 아버지를 잘 챙겼죠.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저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내 딸 같아. 나 혼자 있다고 밥 해주러 오고. 라며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버님도 제 부모님인걸요. 옆에서 아내도 활짝 웃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여느 때처럼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때라 언제 퇴근하나 궁금해서 연락했나 싶었죠.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아내가 아버님 보험을 하나 가입했다며 수익자를 제 이름으로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이모님이 보험회사에 취직하셨는데 우리 보험만 들려다가 혼자 계신 시아버님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제가 신경 못 쓰는 것까지 아내가 챙겨주니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점심때쯤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독감 예방접종 맞으러 병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그냥 도로를 건넌다고 아내가 저에게 이르는 거였어요. 자기야, 아버님 혼내줘. 여쭤보니까 이 도로에서는 자주 무단횡단하신대. 재아가, 괜찮아. 여기는 시골이라 차가 많이 안 다녀. 아버님, 무슨 소리예요? 안 돼요. 자기야, 아버님 혼내줘. 그렇게 티격태격하는 모습마저도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몇 달 뒤 회사에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댁 옆집 순덕 이모님이셨어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해서 알렸고 바로 회사를 뛰쳐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순덕 이모님이 앉아서 울고 계셨죠. 두 분이 함께 병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자주 무단횡단하시던 도로에서 차에 치였다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가와 아버지가 혼수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때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 어디 계셔? 의사 선생님이 뭐래? 혼수 상태래.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고 스스로를 탓하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차량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였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요. 번호판은 가짜였고 차는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자는 달아난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절대 원한 살뿐이 아니신데 대체 누가 왜? 그때부터 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회사의 연차와 휴가를 모두 쓰고 운전자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사고 현장으로 가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본가에 들렀어요. 아내가 가입해두었던 아버지 보험계약서를 찾아봐야 했거든요. 병원에 가져다 두려고 생필품과 가족 사진도 챙겼어요. 그리고 안방 서랍에서 보험 서류를 발견했어요. 보험 서류를 펼쳐본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글씨체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이상해서 손톱으로 긁어보니 하얀 가루가 떨어지면서 제 이름은 사라지고 이지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내 이름이었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는데 잠든 아내가 보였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들어가 숨죽이며 아내의 휴대폰을 훔쳐봤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지만 쉽게 열 수 있었어요. 서로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해두었거든요. 잠금 장치가 풀리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용, 사진첩 모두 뒤져봤어요. 하지만 이상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지?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잘못 짚었나? 그럼 누구지? 도대체? 그때 옆집 순덕 이모님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일 먼저 나에게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알려준 사람. 아버지와 함께 가던 길이었는데 왜 아버지만 차에 치였을까? 의심의 화살이 순덕 이모님에게 향하던 그 순간 미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아내의 휴대폰에서 나는 진동이 아니었어요. 진동 소리가 한 번 더 울렸고 그 소리를 찾아가 보니 옷장 서랍 밑에 처음 보는 휴대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아내의 대출 기록, 5억이 넘는 빚, 그리고 김철수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들, 일 처리, 돈 무단횡단 보험금, 이혼 이민, 이런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의심받지 않게 조심하고, 라는 마지막 문자까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눈물 효심,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죠. 처음부터 그녀는 저를 속이고 결혼한 것이었어요. 저에겐 빚이 없다고 거짓말했고, 아버지가 농사 짓는 땅이 생각보다 소박하다는 것을 알고 보험 사기를 계획했던 거예요.
순수한 시골 농부였던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논 거죠.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렸고, 보험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한국을 떠나려 했던 겁니다.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들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침착하게 숨을 고른 뒤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증거물로 충분했죠. 이지혜, 아버지 다음으로 내가 믿었던 한 사람. 언제 도주할지 모른다고 판단되어 저는 꼬박 밤을 새웠고 아침이 되니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니, 저 또한 연극을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가기로 한 날, 지금 내 옆에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말하자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봤어요. 그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에 태워 병원이 아닌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자기야, 병원 가는 길 아니야? 응, 본가에 잠깐 가야 할 일이 있어. 본가에 도착해 거실 테이블에 보험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설명해봐. 응? 제가 보험 서류를 펼쳐 보여주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익자가 왜 당신 이름이야? 내 이름 위에 수정액을 치라고? 자기야. 그게 저는 제 휴대폰으로 미리 찍어둔 그녀의 숨겨둔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억, 빚, 보험 사기, 이민, 계획, 김철수. 그녀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자기야. 닥쳐! 처음으로 그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평생 흙만 만지며 사신 분인데 너한테 뭘 잘못했어? 저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보험 서류, 대출 기록. 그리고 김철수도 추적 끝에 찾아냈습니다. 도난 차량을 운전한 기록이 CCTV에 잡혔고 그의 계좌로 아내가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죠. 경찰은 김철수를 체포했고 그는 자백했습니다. 이지혜가 1억을 제안했고 먼저 5천만 원을 주며 고용했다고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지혜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철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물마저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감옥에 갔고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본가로 돌아가 근처에 직장을 구해서 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고 있어요. 저는 흙을 만지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잘 가꾸어가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